있거든요. 최진호라고 저희 병원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로부터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99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론칭을 해가지고요. 사실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내시경 에듀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버전으로 다 바꿔놨고요. 이름은 endotoday.com. 내분비 할 때 그 엔도가 아니고요. 엔도스코피 할 때 그 엔도거든요. 매일매일 엔도스코피를 배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지금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핸드폰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 내시경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록도 당연히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지금은 그래도 속도가 좀 빨라졌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고요. 내시경 사진 같은 걸 하나 올리려고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파일로 억셉터블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시경 이미지를 좀 적당히 축소하고 적당한 포맷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의 적당한 규모로 그래픽을 만드는 거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학회 일인데 다른 일은 아니고 저희 이제 내시경 학회지 중에 이제 일본 학회지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본이 또 내시경이 세다 보니까 그 일본 학회가 좀 제법 일본 학회지가 제법 큰 학회지입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엔도스코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포린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좀 창피하지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월 1회 사용한다. 포토샵을 월 1회 이상 사용한다. BMP, JPEG의 차이를 안다. 로스리스 컴프레션의 차이를 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의 차이를 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파일의 크기에 신경을 쓰면서 만든다. 이것 중에 4개 이상 예스이신 분은 손 들어봐 주십시오. 4개 이상 예스다. 4개 이상 예스이신 분은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4개 이상 예스이신 분은 나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나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를 배우는 이유는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걔는 저보다 핸드폰을 잘 다루고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저는 아이폰 전화 걸기에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온갖 걸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해도 벌써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닙니다. 배워서 했던 거지 아기 때부터 그냥 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논문 모든 발표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문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림을 제출하려고 논문, 오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하프톤으로 만들어주시고 600 dpi를 하시면서 TIFM 컴프레션 하지 말고 CYMK로 해주세요. 오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보고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서 가이드라인을 본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복잡한 작업은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나은데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도서관 같은 데 사서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도와주는데요. 막상 자료를 가지고 가보면 원본이 너무 이미지가 후진이 다시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즉 전혀 모르면은 도서관 사서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요. 사실 내일 학회인데 오늘 가져가면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 후에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디지털 작업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논문 투고에 적합한 이제 피규어하고 그래프인데 그림인데 오늘 주로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적절하게 조절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그림 저희 병원에서 이제 냈던 논문인데요. 어디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지 이병원 선생님 한번 잠깐 얘기. 제 동생입니다, 마치.
논문 심사자입니다. 이 논문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으니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회 편집실에서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했는데 유명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렸더라고요. 의견이 없으십니까? 내시경 그 해상도가 문제 아닐까요? 해상도요? 네, 좋습니다. 내시경 해상도. 해상도는 대략 맞췄는데요. 여러 선생님, 저 내시경 사진 보면 왼쪽 위쪽 코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경록번호 일부하고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준비할 때 먼저 지웠어야 되고요. 학회지에서 저걸 보았을 때는 저기를 가려주고 논문을 내야 되는데 편집실도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의사가 직접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직접 가리지 않으면 이제 에디토리얼 오피스에 있는 직원은 저기를 그림으로 가리면 혹시 저기에 근처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가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실에 에디터들이 해야 되거든요.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 위쪽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저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의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개인정보가 곳곳에 들어있거든요. 오른쪽 위쪽 코너에도 들어있고요. 뭐 이런 데도 들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스트 엑스레이 CT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논문이나 학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그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엑스포트가 자꾸 이 글자까지 엑스포트가 돼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장에도 글자가 막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은 거의 다 지워집니다. 특히 지금 뭐 G팩스, 팩스 계통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지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된 전문인데요. 오래된 건데요. 아시겠는 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짜부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 짜부. 왜냐하면 내시경 보시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좌우로 좀 눌린 사진인 거죠. 동그라미 사진을 좌우로 눌린 거죠. 어디서 나오냐면 파워포인트에서 줄 맞히다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파워포인트 줄 맞히면 좌우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짜부 현상.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제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출하는 사람들이 예쁘게 만들려고 좌우를 막 눌려가지고 비율이 맞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따라서는 원본이 짜부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 받은 이제 의뢰받은 환자인데요. 원본 쪽에서 의뢰받은 사진이고 저희 쪽에서 받은 사진인데요. 같은 내시경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올림푸스 시스템을 이용했고 화면 비율이 같은데 저희는 딱 맞춰서 좌우 비율을 맞춰서 이제 팩스에 저장되어 있는 반면 그 병원의 내시경에서는 원본부터 좌우가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 화면 스크린 캡처 방식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화면 그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원본부터 좌우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원본의 좌우를 맞춰달라고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병원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적당한 비율로 줄여서 내줘야만이 좌우를 줄여서 내줘야만이 진실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부 현상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는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테이블인데요. 이걸 작성한 전공의가 너무 데이터를 사랑한 나머지 이 그래프에 숫자를 쫙쫙쫙쫙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지 말도록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 또한 이제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걸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관련된 모든 잘못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런 논문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테롤로지로서 SCI 한 2점쯤 되는 논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CT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노테이션 지우지 않고 하면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가로, 세로 비율은 정말 가관입니다. 같은 환자인데요. 요거는 팩트고 이건 CT인데 좌우 비율을 보십시오. 좌우 비율. 어디 하나가 완전히 짜고가 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멀티플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요 사실 하나 따로 별개로 이미지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전공이가 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학회 편집실에서 그대로 실어줘 버린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논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러 이런 것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위쪽하고 아래쪽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적지 않게 있다. 유명 저널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더 볼까요? 더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저희가 낸 건데요. B셀 림포마에 비해서 T셀 림포마는 예후가 나쁘다 이런 얘기였는데 조금만 확대해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돼요. 이게 선생님 보이십니까? 이게 깨끗하지 않고 해상도가 낮아가지고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면 안 되고 피규어를 충분히 확대해서 보여도 깨끗하게 보이는 해상도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낮은 해상도로 제출한 걸 그쪽 편집실에서 그대로 내버린 거죠. 뭐 이런 실수도 있고요. 요거는 어디가 실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낸 건데 제가 어디에서 이제 퍼스트 오스로 냈지만 코레스판딩 오스는 다른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디가 잘못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시경입니다. 그리고요 미니멀 체인지 리전이라는 서틀한 체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였거든요. 당연히 컬러로 나왔어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코레스판딩 오스에게 컬러로 하시려면 2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일이 갔을 때 선생님이 노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는요 논문의 성격상 당연히 컬러로 나와야 되는 이미지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돈을 좀 쓰실 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레스판딩 오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 나간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느끼시라는 거죠. 제목을 보시면 뭐 엔도스코피가 어쩌고 해서 몇 명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거든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내시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논문으로 낸 건데 내시경 사진이 없는 내시경 논문입니다. 내시경 사진이 없는 내시경 논문. 말로만 쓰 얼서가 몇 센치짜리가 있고 평균 어떻고 이렇게 나는데 우리 프리젠터티브한 사진이 제시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학도 원래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가지고 하는 그런 물리학이 있지만 또 이론 물리학이라고 있잖아요. 실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론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론 내시경. 내시경 사진이 하나도 없는 내시경. 이거는요 사실은 뭐 에디터들이야 잘 알고 아니까 억셉트 해가지고 실어줬을지 모르지만 독자들은 안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이 있어야지 벌써 사진 마케팅 툴이거든요. 사진이 있어야지 딱 보고 내용이 뭐지? 하고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단서인데 사진이 없는 이런 내시경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3명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진 3장만 제시하면 딱 좋은데 3장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설명만. 3명이 문제가 있었고 몇 살이고 여기에 뭐 어떻고 좋다 뭐 그로스에 얼서레이션이 없다 썰루컬 인베이전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보고 싶거든요. 얼서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그 사진을 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잘못된 논문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널 오브 셀 바이올로지 되게 유명한 저널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쪽 밴드하고 이쪽 밴드가 exactly 똑같습니다. 이거는 의료윤리 위반입니다. 잘못된 윤리인 거죠. 그래서 카피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 선생님들 중에 어수도 있겠고 코레스판딩 어수도 있겠지만 밑에 전공의 펠로들이 슬쩍 사기치는 걸 코레스판딩 어수가 못 잡아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책임은 코레스판딩 어수가 져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고 엄격하게 당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도비 포토샵으로 포렌식 수사를 한다는 거죠. 검찰 수사 뭐에 대해서 이게 슬루스 이제 탐정인 거죠. 진실을 찾는 탐정인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케이스가 코리안 스템셀 스캔들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짜 논문을 무더기로 내가지고 네이처 사이언스에 실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이런 이야기 쭉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나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중에 앞에 얘기한 개인정보가 좀 들어갔거나 좌우 비율이 좀 안 맞거나 내시경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거나 칼라로 나가야 되는데 흑백으로 나갔거나 이런 것들은요 거의 장난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그림 관련된 제일 잘못된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윤리 출판 문거수가 아닌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조금 더 얘기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자세히 준비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테이블 부분은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은 쉽고 정보가 많은 테이블입니다. 쉽고 정보가 많은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의 가장 흔한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테이블 작성의 가장 흔한 오류. 이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적지만 전공인한테 쓰라고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도 다 써옵니다. 뭐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테이블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듀플리케이션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 테이블에 한 번 그대로 나오는 거죠. 본문과 테이블은 겹치지 않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만 일부 문맥상 조금만 겹치도록 한다가 이제 테이블 작성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출판 의학 논문 쪽에 관련된 홍성태 교수님이 이쪽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대 기생충학교시인데요. 쓰시면 이게 테이블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테이블만 보는 사람도 아주 많다는 얘기고요. 테이블을 잘 만드는 게 이제 마케팅 수단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반복해서 입력하다 보면 자칫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고요. 입력한 후 반드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숫자를 잘못 넣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를. 그리고요. 한 번 잘못 넣으면 10번 리뷰를 해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 넣을 때 아주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따라서 테이블은 한 번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테이블을 이제 엑셀이나 워드에서 딱 한 번만 만들고 한 번만 만든 것을 파워포인트에 카피해서 쓰시고 한 번만 만든 것을 논문으로 이렇게 옮겨서 쓰셔야지 이게 실수가 없지. 파워포인트 만들 때 다시 한 번 만들고 논문 쓸 때 다시 한 번 만들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테이블의 제목을 잘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면 테이블은 되겠습니다. 그 논문의 성격상 다 다르지만 가끔 테이블 포맷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이렇게 냈습니다. 포맷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맞춰서. 근데 학회지에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이 가운데 점을 맞추지 않고 왼쪽으로 줄을 맞춘다거나 소수점 자리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학회 편집실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 테이블에 포맷 맞추는 것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하냐, 에디토리얼 오피서나 리뷰어들이 보기에 적합한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충분하고요. 학회지에서 제시하는 학회지의 기존 포맷에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대부분은 다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항상 만들도록 권하고 있고요. 엑셀을 이용한 걸 다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수습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한 내용은 요즘은 다 전자 출판이 되기 때문에 서플리먼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해주면 되고요. 요거를 논문에 넣지 말기를 권합니다. 에디토리얼 오피스에서 일해보면은 서플리먼트 테이블이 여럿 오면은요 일단은 이걸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대단히 정성스럽게 준비된 논문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플리먼트 붙여서 내시고요. 거기서 너무 많으니까 에디터에서 이제 빼면은 이렇게 가면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서플리먼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도 권합니다. 제목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예를 들면 Characteristics of Subject 이렇게 이제 테이블 제목 잡으면요 이건 좀 너무 맹숭맹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좀 그냥 약간 뭔가 좀 어느 정도 한 2줄 정도, 3줄 정도 되기로 하시고요. 이렇게 너무 긴 걸 테이블 제목으로 잡으면 속 좋지 않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다시 피규어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피규어를 만드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테이블은 간결하고도 정확한 테이블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요. 피규어는 어디가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고 기억하기 쉬운 그림입니다. 이걸 저희 호흡기내과 고원중 교수님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했던 건데요. 쉽고 기억하기 쉬운 그림인데요. 그림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세 가지, 혹시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란 무엇인가? 해상도. 그래서 논문에 실리는, 퍼블리케이션에 실리는 모든 그래픽 이미지는 네 가지인데 해상도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해상도는 무엇인가? 말로 쓰자면 이렇게 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보다 해상도가 높다, 더 선명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제 수치로 표시해보면 한 라인을 표시하는데 여러 개의 점을 이용했다. 그럼 픽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상도가 됐는데요. 해상도는 당연히 그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지면 똑같은 그림으로 출력했을 때 이걸로 그린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고해상도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DPI 값이시죠. 도트 퍼 인치. 이게 1인치짜리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5 DPI 그림인 거고요. 요거는 이게 똑같이 1인치라고 하면은 10 DPI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트 퍼 인치. 인치 내에 점이 많은 게 당연히 높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해상도에는 반드시 인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길이의 디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인치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보여주면 큰 모니터를 보면 크게 보이는 거고 작은 모니터를 보면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중요한데 해상도는 인치가 꼭 필요한데 인치가 없는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무엇이 해상도냐,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포토샵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디지털 이미지는 해상도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뭐냐? 디지털 이미지는 해상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해상도가 있냐 이런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임의의 크기를 정해서 해상도를 준 거일 뿐입니다. 임의의 크기를 지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에서 나오는 해상도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출력했을 때 몇 센치로 했냐가 중요하죠. 이걸 보면은 폭이 이제 4인치고 높이가 3인치인데 이럴 때 픽셀이 1000개라는 거거든요. 1000개? 4인치로 뽑았을 때 250 도트 퍼 인치로 나오는데요. 4인치로 뽑지 않고 1인치로 뽑으면 1000개가 되거든요. 1000 DPI가 나옵니다. 결국은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해상도라는, 포토샵에서 나온 해상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픽셀 숫자가 중요하다. 가로 픽셀의 숫자, 크기는 마음대로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로 픽셀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상도 얼마로 내시오 이런 거는요 잘못된 거죠. 픽셀 숫자를 몇 개로 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아마 그 서미션하는 대부분의 저널도 아직도 다 픽셀로 안 나와 있고 해상도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어서 가이드라인을 쓴 거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픽셀 숫자가 많은 게 해상도가 높은 거다.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게 1인치라고 생각하면 5 DPI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따지면 이게 1인치니까 5 DPI거든요. 똑같이 해상도를 DPI로 따지면 5 DPI고 5 DPI지만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할 것입니다. 똑같이 뽑으면. 왜냐?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5개고 10개라는 거죠. 5픽셀보다 10개 픽셀짜리 이미지가 더 선명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픽셀 숫자가 많으면 해상도가 높은 셈인 건데 픽셀 숫자가 많다고 항상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저희 펠로가 지금 어느 병원 교수로 가 계시지만 논문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논문 내용 괜찮으니까 억셉트 해주겠지만 그림을 다시 보내주시오. 해상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해상도가 낮댄다. 좀 높여갖고 와라. 했더니 갑자기 여기 1인치에 300 DPI짜리 그림이었는데 4인치 900 DPI로 바꿔왔거든요. 더 큰 사진에 픽셀 숫자도 많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선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해상도가 똑같은 겁니다. 전혀 선명해지지 않은 거죠. 이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픽셀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5 DPI거든요. 1인치라고 쳤을 때 5 픽셀이 있는
5dpi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1인치에서 10dpi가 됐지만 이거는 픽셀 쪼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그 해상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매우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픽셀 쪼개기. 그래서 한 번 해상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쪼개도 해상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숫자는 높아지지만 해상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바틀렉이 생기면 아무리 늘려도 픽셀 쪼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본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게 해상도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요거는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해상도는 이것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어느 논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논문 원본을 좀 해상도를 조정하고 뭐 이런 거 몇 번 작업하다 보면요 점차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원본을 찾아보면 원본이 없어요. 해상도가 낮은 사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험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적당히 맞춰서 보내기 전에 원본을 여러 군데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different location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 컴퓨터에 원본, 카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수로 그 폴더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방에 컴퓨터가 2개 있으니까 이쪽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이쪽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내 방이 불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 physically different location에 네이처에 업세트 됐는데 그림이 없어서 리젝트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3 different location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3 different location은 내 USB에 하나 놓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나 넣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놓는 거죠. 구글 같은 거는 용량이 크니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놓으면 근데 그 메일을 지우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가 불나지 않는 한 계속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원본 데이터는 적어도 3군데의 physically different location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권하는 건 이메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메일도 실수로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이 보관용 이메일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다가 계속 오늘 강의도 거기에 보내놨습니다. 학회에 왔는데 강의 파일이 없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USB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그래서 3 different location에 보관을 하시고요. 자기 이메일 제가 이제 스토막을 전공하는 닥터 리어 가지고요. 제 이메일이 stomachly@gmail.com이거든요. 이게 stomachly2 gmail.com이라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는 보관용으로만 씁니다. 생전 안 열어보는 거죠. 생전 안 열어보고 어디 학교 갔는데 파일이 깨졌다. 그때만 열어봐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잘 보관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은 디지털 이미지는 픽셀 숫자로 의해 정해지지 DPI 숫자가 전혀 의미가 없고요. 한번 해상도가 저하된 이미지는 절대로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을 잘 보관하자. 이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러면 해상도를 얘기했는데 모든 디지털 이미지가 해상도가 있느냐? 해상도가 없는 디지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뭐 디지털 이미지를 탁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확대해보면 포토샵 확대해보면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적당히 작게 보니까 선명히 보일 뿐이죠. 다 해상도가 있는 건데 선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처럼 점점점을 연결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의 시작점, 선의 끝점, 굵기, 경로를 데이터로 지정해주면 그것도 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저게 벡터입니다. 벡터 이미지. 그래서 왼쪽처럼 그리는 게 일반적인 비트맵 이미지.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라스터라고 하는데요. 라스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는 다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다 비트맵이고요. 5배 정도 확대해보면 이렇게 격자가 보이는 거죠. 다 비트맵입니다. 그러나 확대해도 선명하게 보이면 이거는 벡터로 그려졌구나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해상도가 없습니다. 무한 해상도니까요. 무한 해상도니까. 그래서 벡터로 그릴 수 있는 건 벡터로 그리고 벡터를 그릴 수 없는 것만 비트맵으로 이제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회지 만셋인데 학회지 보면은 we prefer 뭐 벡터 이미지 뭐 이런 말이 어딘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텍스트 이미지 다 벡터입니다. 그 비트맵입니다. 비트맵하고 그래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란셋 같은 데 보면 we prefer to accept vector.
벡터로 할 수 있으면 벡터를 보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학회지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도구는 대부분 비트맵인데요. 벡터를 다루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만드는 그림,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를 만들면 그거는 다 오리지널리 벡터입니다. 벡터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엑스포트 할 때 비트맵으로 바뀔 뿐이에요. 원본은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엑스포트를 할 때 파일 형식을 정해야 되잖아요. 파일 형식을 정하는데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6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밑에서 보면 JPEG, PCX, 비트맵, TIF, PIN 이 5개까지는 비트맵입니다. 근데 맨 위에 WMF, 윈도우스 메타 파일은 벡터 파일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벡터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파일로 저장했더니 이제 그림이 나왔고요. 이 그림의 크기를 봐봤더니 5158 바이트입니다. 여러분 파일 크기를 바이트로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든 거는 0.5 킬로바이트, 500 킬로바이트, 1메가 그렇지 바이트가 아니거든요.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파일 크기로 얘기하면 5라고 하는 크기예요. 우리가 킬로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파일 크기가 얼마냐? 5킬로바이트. 5킬로바이트 디지털 카메라로 한번 딱 찍으면요 5만 킬로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5킬로는 굉장히 작은 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 크기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파일이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파일이지만 이거는 벡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를 해도 무한 해상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벡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벡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벡터를 쓰면 되고요. 벡터를 쓰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런 데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불러와서 적당히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하나는 전부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도 전부 벡터로 되어 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내부적으로는 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지 우리가 엑스포트를 할 때 비트맵으로 하는 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벡터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슈를 말씀. 논문 제출을 위한 적절한 해상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벡터라는 개념도 설명했고 그러면 출판을 위한 해상도 선정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색깔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도트 퍼 인치가 좀 낮아도 선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컬러 이미지는 보통 출판계에서 300 dpi 이용하는 거고요. 손으로 되어 있는 건 해상도가 높아야 돼서 적어도 90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900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도트 퍼 인치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내가 논문을 보냈는데 이 논문을 학회지에서 크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해상도가 좀 낮아 보일 거고요. 학회지에서 작게 출력하면은 해상도가 좀 크게 이제 선명해 보일 겁니다. 근데 내가 보낸 그림을 학회지에서 이렇게 크게 출력해 줄지 아니면 요만하게 출력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보통은 좋은 학회지일수록 작게 출력해 주고요. 약간 후진 학회지일수록 그림을 크게 출력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낸 그림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출력해 줄지 아무도 모른다. 사이언스 보면은요. Review past issue to gauge the approximate size. 너가 보내는 그림을 에디터들이 어느 정도 크기로 출력할지 맞춰갖고 적당하게 해라. 내가 보낸 거를 에디터들이 어느 크기로 출력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previous issue를 보아라. 과거 이슈를 보아서 과거 이슈를 봤거든요. 과거 이슈를 봤는데 어떤 부분은 그림을 크게 출력하고 어떤 부분은 조그맣게 출력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그림을 보더라도.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게 답답한데요. 모든 저널이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고요. 다시 란셋으로 돌아가면 너가 출력한 그림이 107mm로 출력된 것을 가정해서 해상도를 맞춰서 내라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107mm가 뭐냐? 107mm는요. 이게 보통 2단 편집을 했을 때 한 단의 크기가 4인치입니다. 보통 4인치 좀 못 되거든요. 4인치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4인치로.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출력한 그림을 얼마로 낼지는 모르는데 보통 전체로 출력해 주진 않거든요. 아주
그래서 4인치로 출력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900을 하면 되거든요. 900 픽셀 숫자는요. 1인치당 900 그러니까 4, 9, 36 하면 가로 픽셀 숫자가 3600으로 내가 딱 이미지를 만들고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학회지에다가 보내도 다 억셉트 됩니다. 다 출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는 4, 9, 36 2단 편집 4인치로 출력됐다고 가정하고 4, 9, 36 360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3600을 얘기하냐? 3600 하지 않고 36,000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럼 파일이 너무 크면 업로드도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그 맞추는 사이즈가 4, 9, 36.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 다음에 지난번에 어느 학회지에 가가지고요.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학회지를 한번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족했는데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짜브 현상 설명드렸잖아요. 그거고요. 그리고 그림이 300메가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600 dpi로 해야 됩니다. 300메가 그림의 크기하고 해상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건 파일 쪼개기 현상 때문이고요. DPI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디멘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그 표현이 투구 규정에 쓰여 있고요. 칼라 스페이스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근데 칼라 스페이스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는 용어지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색온도가 좀 높다 낮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쓰여 있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크기를 8cm로 해라. 뜬금없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투구 규정에 쓰여 있어서 아 선생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정해줬어요. 이렇게 바꾸면 딱 맞는 말입니다. 라고 바꿔줘가지고 아 그러면 대한병리학회지에 투구 규정이 조만간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봤더니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이 편집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논문에 제출할 그림은 라인아트인데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고 벡터가 안 되면은 TIF, F 3600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은 보통 파워포인트로 먼저 만듭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내는 수가 많거든요. 이제 학회 발표 이전에 논문을 서미션하는 착한 펠로우나 전공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나 모든 자료가 파워포인트로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복잡하게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쭉 맞췄는데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이제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논문을 내야 되니까 그래프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TIFF 왜냐하면 논문에 TIFF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내서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뒤에서 잘 모르겠지만 선명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이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픽셀이 960인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픽셀이 960. 저 무슨 얘기냐면 49, 36, 3600 dpi로 나와야지 억셉터블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세이브 기능을 이용하면 960 낮게 돼 있습니다. 포맷은 따로 조금씩 다르지만 억셉터블한 레벨이 잘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파워포인트도 팔아야 되지만 그래픽 프로그램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는 고해상도 그림을 만들지 못하도록 일부러 제한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파워포인트를 만든 그림을 다시 또 이제 포토샵이나 이제 이런 데서 제대로 그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해상도 TIF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PDF로 바꾸시면 됩니다. PDF로 파워포인트를 Save as PDF로 하면은요. 파워포인트 내에 벡터로 되어 있는 이미지는 PDF에서도 벡터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파워포인트를 PDF로 바꾸면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PDF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PDF는 본질적으로 비트맵과 벡터를 다 이용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PDF로 바꾸시고요. 쉽지 않습니까?